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고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한반도 내에서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피치의 평가입니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개선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고 있지만 내수 경기는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경기 회복세가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올 4분기 국내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이달 말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가 예고된 만큼 높아진 대출 문턱에 가계대출 수요가 급감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SK이노베이션 등 주력 자회사의 실적 개선이 뚜렷한 가운데 지주사인 SK 역시 하반기 최대 실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격적인 인수 합병을 통해 사세를 확장한 SK 지분 가치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6.60포인트 상승한 2474.76에 장을 마감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4.23포인트 오른 666.54에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외국인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평택촌남의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도요,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옵션 만기를 맞은 우리 시장 삼성전자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오늘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잠시 후에 대표님과 더욱더 꼼꼼하게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면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 보내주시면 대표님과 함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요,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중에는 정석투자와 함께 하셨더라면요, 주말 일요일 저녁 9시 서울경제 샘플러스 들어오시면 대표님의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말 일요일 저녁 9시에 봉주선생 이강미 전문가님과 그리고 정혜 대표님이 함께 열어가는 무료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장이었는데요.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주식 투자의 교과서 정은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오늘도 대표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추석 연휴 이후 3거래 연속 상승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번 주에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화요일 저녁에 그랬었죠. 차트상으로만 본다면 더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좀 신뢰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화, 수, 목 3일 연속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부터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일 연속 상승한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대한 전망이 참 중요한 때입니다. 오늘도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옵션 만기를 맞았습니다.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이제부터 지수 방향성은 뭐 아니면 도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상승하는 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방향성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 또 글로벌 지수 방향 자체도 우상향하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기조 안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장 한마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이게 참 궁금하기도 하고 좀 위험하기도 할 것 같은데 뭐 아니면 도 어떻게 풀어주실까요? 네, 지금부터는 여기서 상승세 지속이 뭐 왜곡이든 정상이든 여기서 내달리면 계속 내달릴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확 꺾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등락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포인트다 해서 이제 그걸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이한 점은 수급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세를 논할 때 수급을 반드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수급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급보다도 오히려 다른 요인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평소에 그런 말씀 드렸었죠. 지수 등락의 요소가 최소 10개에서 한 15개 정도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장세에 따라서 어떤 때는 10개, 어떤 때는 15개까지 제가 선정을 해요. 그 중에서 변곡점이라고 판단하는 구간에서는 이제 지수 등락의 핵심 요소를 이렇게 뽑아서 판단하는데 오늘 그걸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 등락의 핵심 요소, 현재 기준입니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 지수의 방향성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 등락. 그러니까 이제 시가총액 1위 종목이자 또 코스피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삼성전자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북한 변수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럼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등락 요소를 합쳐서 이제 가감을 시키는 편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미국 지수 방향성입니다. 제가 볼 때는 조정 또는 최고점 여부가 이제 적어도 이번 주 안에 뭐 빠르면 오늘 결정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역사상 최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 여기서 짧은 조정을 받을지 아니면 최고점 기록하고 밀릴지 이거를 좀 고민해 줍니다.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미국 증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데요. 지금 이게 다우존스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뭐 정말 환상적이죠. 역시 미국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61선이 120선 돌파하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상승세가 유지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게 언제부터냐? 작년 4월부터입니다. 작년 4월에 61선이 120선 돌파했었죠. 그 이후에 빨간색을 이탈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이번엔 나스닥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떠냐면요. 작년 5월이었습니다. 그때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0선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나서 차트 한번 자세히 보세요. 파란색이 빨간색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트렌드로 본다 그러면 미국 지수는 확고부동해요. 사실 어디까지 더 갈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너무나도 완벽하기 때문에. 왜? 다우존스는 작년 4월, 나스닥은 작년 5월에 상승 추세 유지된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럼 벌써 몇 개월이에요? 개월수로만 봐도 엄청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최소한 저는 조정은 받을 것 같아요. 조만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밀릴 것은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그게 조정으로 끝날 것이냐 최고점을 찍을 것이냐 요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의 영향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오늘 하루 더 가든 뭐 이틀 더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밀리긴 밀릴 겁니다. 근데 그 밀렸을 때 그게 조정으로 끝날 건지 아니면 최고점을 기록할 건지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눈여겨봐야 된다 설명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 등락입니다. 이번에는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급등을 해줬었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십자형 차트가 나왔어요. 차트상으로 볼 때는 여기서 제동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성전자가 이후 여하를 막느라고 280만 원을 돌파한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수는 거침없이 내달릴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밀린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지수가 탄력받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일단 두 번째 삼성전자 체크했고요. 세 번째가 뭐냐? 북한 변수예요.
북한 변수는 사실 여기서 북한이 뭐 한국을 공격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건 미친 짓이고요. 북한이 할 수 있는 최대치가 핵이라든가 미사일 실험하는 거예요. ICBM이 되든 SLBM이 되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미사일도 되고요.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도 되고요. 그런 걸 실험했을 때 미국이 지금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지금 포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북한이 사고를 칠 거냐 말 거냐 이건데 이거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사고 칠 망정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그렇게 불안한 요소는 아닌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핵심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미국이 조정받지 않고 계속 가거나 만약에 밀리더라도 짧게 밀린다. 이러면은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지수 상승에는 플러스 요인이 돼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어떤 경우도 280만 원을 빨리 돌파한다. 그렇게 되면 역시 플러스 요인이 된다. 반대로 미국이 이건 조정치고로 너무 심하게 밀리는 거 아니야? 이런 판단이 드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요인 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조정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변수는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미국이 점점점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조성한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세 가지 요인을 놓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감을 해보자 설명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무한의문토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분석이야 뭐 여러분들 각자 하시면 되겠고 저는 저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세 가지가 포인트다. 이걸 꼭 전달해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또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제가 9월 9일 강연회 때 18,500원에 중기 1종목으로 추천했었는데 오늘까지 최대 플러스 78% 평가액이 나왔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요.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18,500원에 추천하고 나서 사실 저는 이게 좀 속도가 느리게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왜 이걸 추천했었냐? 그걸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어차피 어제도 그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뭐 이 추천했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저는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게 이제 상장되고 나서 어차피 이것도 순서가 올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추천했던 겁니다, 원래. 그래서 중기로 보고 천천히 이제 올라갈 걸 기대하고 추천했는데 사실 추천하고 나서 처음에 약간 올라갔어요. 갔다가 다시 밀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급등할 줄 몰랐습니다. 정말 빨리 급등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종목을 아직도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는 뭐 매도하셨다가 재매수 하든 관망하든 그래도 억울할 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없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없는 분들은 이제 강연에 못 오셔서 몰라서 못 사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강연에 왔다가 안 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11월에 강연회 할 때 또 여러분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종목을 언급해 드릴 테니까 그때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 또 한 종목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메디톡스예요. 메디톡스는 제가 6월 강연회 때 뭐라 그랬었냐면 60만 원 넘어가면 이건 희석물 매도하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60만 원을 그 당시에도 어떻게 했냐 6월 중순에 넘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7월 하순에 확실하게 돌파가 됐었죠. 대충 60만 원 조금만 넘게 우리가 이걸 들어가서 주식선물 매도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느냐 플러스 200%가 넘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저는 메디톡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주식선물 매도로 엄청난 찬스다. 아마 6월에 오셨던 분들은 다 기억할 겁니다. 많은 종목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주식선물 달랑 이 한 종목 얘기했어요. 딱 하나. 그래서 왜 이 말씀 드리냐? 앞으로 이제 새로운 강연회가 되면은 셀트리온 제약처럼 또 큰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을 한번 제가 준비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추천 이유는 뭐냐? 어차피 순환매의 전 차례라고 봤다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급등해서 좀 당황스러운데 없는 분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다음 기회를 노리자. 이걸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메디톡스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주식 선물도 어느 정도 이제 관심을 가져달라. 왜? 지수가 여기서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다. 뭐 경제가 좋든 뭐 어떻든 뭐 이런 걸 떠나서 정상적인 어떤 큰 하락도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악재가 터져서 금방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현물만 하시는 분들은 대응이 안 돼요. 근데 선물 옵션 하기는 어때요? 좀 겁나잖아요. 솔직히 무섭잖아요. 근데 주식 선물 어차피 레버리지가 좀 클 뿐이지 방향성은 똑같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매수로 가담하고 내려갈 때는 매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식 선물도 항상 여러분들이 관심권에 놨다가 언젠가 닥쳐올 하락장, 언젠가 닥쳐올 폭락장을 대비해서 미리 어느 정도 연습을 꼭 해두자. 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큰 폭의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는 기조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 시장도 같은 흐름 또 분석을 해봤는데요. 미국 증시의 방향과 그리고 삼성전자의 방향 그리고 말씀을 해주셨던 북한 변수까지 이 세 가지 기준 잘 선별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오늘도 23% 넘는 강한 상승세 그리고 메디톡스는 7월 강연회 때 60만 원이 깨진다면 주식 선물로 매도에 대한 포지션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두 종목에 대해서도 리뷰 다시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외국인 쪽에서는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앞서서 수급적인 측면 좀 배제하신다고 했으니까요. 양시장 다시 한번 상세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외국인이 매수했어요. 오늘까지. 그러니까 단기에 엄청나게 매수했죠. 물론 저는 신뢰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 건 맞고요. 대형주들이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특징인데, 어제 이미 역사상 최고가를 갱신했는데 오늘 또 올라온 거죠.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스피와 더불어 상승하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설명 중인데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차트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제 역사상 최고가를 갱신했습니다. 바로 7월 고점을 갱신했죠, 어제. 그리고 나서 오늘 또 갱신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는 지수만 본다 그러면 엄청난 상승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번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6월, 7월, 9월 고점을 갱신을 못해요. 여전히.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당분간은 좀 더 비탄력적인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겠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은 워낙 약하잖아요. 그리고 올해 고점이 현재 한 3개 정도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지난 6월, 그리고 7월, 9월. 자, 이것만 봐도 아직은 좀 뭔가 아쉽다 싶은데 이거를 전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역대 최고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동그라미 보이십니까? 2,900선이에요. 그리고 지금 몇 시죠? 666. 무슨 얘기냐? 역대 최고가로 본다면 어림도 없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아직은 코스닥이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늘까지도 어쨌든 흐름은 코스피에 비해서 일봉 추세는 좀 비탄력적이다. 이걸 지금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비탄력적인 흐름이라는 점 코스피 대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에 월요일까지 휴일이어서 그런지 금요일이 정말 빠르게 온 것 같습니다. 내일은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대표님이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함께 진행을 하는 시간인데요. 내일장의 전망도 바로 알아볼게요. 자, 대표님, 내일장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나요? 만약에 내일도 종가 기준으로 플러스가 나오면 아마도 당분간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상승이든 아니든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왜곡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내일 밀리면 일단은 언제든지 또 급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늘장 한마디에 뭐하님 돌아 그랬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와 제약주 흐름에 따라서 아마 지수가 결정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 코스피가 강하면 어느 정도 덩달아 좀 동반 상승하는 게 있겠고요. 코스피가 밀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같이 하락하는 경우인데, 결국 포인트는 뭐냐? 제약 바이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의 흐름을 양쪽을 다 같이 보셔야 된다. 이게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내일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최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연일 상승으로 이어왔던 우리 시장이기에 내일장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전망까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의 정리와 내일장의 전망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LG 디스플레이가 올라왔어요. TV 패널 점유율 하락으로 3분기 실적 부진 전망이 떴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 LS 산전인데요. 역시나 3분기 실적 개선 전망에 장 초반부터 강세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이슈입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TV 패널 점유율 하락으로 인해서 3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요, 5% 넘는 하락으로 3만 원대가 깨졌습니다. 28,7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자, 대표님, LG 디스플레이는 최고가 거의 4만 원대를 기록한 이후에 3만 원이 깨졌네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지수하고 비슷하게 움직였다가 최근에 악재 나오면서 밀린 이런 형국인데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계속 추세적인 하락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매수하기는 좀 약간 이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보유자들은 반등할 때 매도해 주시고요. 미보유자는 당분간은 관망해달라. 뭐 영원히 관망해달라는 건 아니고요. 일단 당분간은 관망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지수 연동으로 움직였지만 악재 이후에 홀로 빠지는 모습인데, 자, 추가 하락은 뭐 적어 보이지만요. 보유자 반등 시 매도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는 LG 디스플레이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 LS 산전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LG 디스플레이와는 좀 다른 반대적인 소식이기도 합니다. LS 산전은요, 오늘장의 흐름은 3%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55,5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대표님, LS 산전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6만 원대이고 지금 가격도 많이 올라왔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은 그렇게 오랜 주가는 아니에요. 최근에 조정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아주 심하게 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보유자는 매도 관점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했다가 좀 더 밀리면 다시 재매수를 고민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보유자는 확실하게 밀리면은 그때 들어가시고요. 지금은 좀 어중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격대에서 보유자에 대한 의견은요,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 가격대에서 조금 밀린다면은 다시 재매수 접근이 유효하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은 LG 디스플레이와 LS 산전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들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평택존음의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요, 한국금융지주가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한국금융지주입니다. 오늘 8% 가깝게 올라오면서 66,200원의 종가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마감된 가격대가 다중매물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대표님, 한국금융지주 오늘 탄력이 좋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대응 전략부터 사드리겠습니다. 보유자는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입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오늘 증권주 오르면서 같이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설명드리겠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참 신기하죠. 오늘은 엄청나게 급등해졌잖아요. 그런데 바로 하루 전이었죠. 코스피가 역사상 최고가를 갱신했던 그날도 사실은 안 좋았어요. 오늘 지수가 하루 더 가니까 어떻게 보면은 느닷없이 올라간 거죠. 만약에 지수가 여기서 역사상 최고점을 갱신을 못했다든가 아니면 오늘 바로 조정받았다면 이렇게 올라가지 못했을 겁니다. 이번에 증권업종 제가 지수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증권업종도 마찬가지예요.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코스피랑 비교해드리면 엄청나게 약합니다. 오늘 올라간 거야. 어제 코스피가 역사상 최고가 갱신했고 오늘 하루도 올라가니까 이렇게 장대 항목이 나와줬는데 자, 이번에 코스피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코스피는 7월 고점을 분명히 넘었어요. 이 박스가 이게 7월 고점이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추가 상승해줬고요. 이번에 다시 증권주 보겠습니다. 이게 증권 업종 지수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딱 보시기에도 지난 7월 고점보다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증권 업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수하고 연동되는 게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밀리다 코스피가 날아가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덩달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불안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절대로 지금 주도 업종이 될 수는 없어요. 증권 업종은 현재. 주도 업종은 여전히 전기전자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덕을 보는 거죠. 지수가 올라가면 어쨌든 조금이라도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증권 업종 좀 더 포괄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놀라실 겁니다. 그러니까 2007년이었습니다. 10년 전에 5,200선을 돌파한 적이 있었어요. 네, 5,200선. 엄청나죠? 제가 좀 더 넓게 보여드릴게요. 네. 자, 여기네요. 여기서 보시면은요, 5,200선을 돌파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5,200의 절반이 얼마죠? 2,600이죠. 그럼 여기에요.
또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2007년에 그 당시에 5,200선 갔었는데 그 당시에 이미 근데 중간이 여기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2년 전에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겨우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증권업종은 상당히 약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증권업종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걸 잘 들으세요. 아직까지는 단기 매매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정말 엄청나게 올라간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불꽃을 피울 건 증권주에서 나올 겁니다. 분명해요. 왜? 전기전자는 가격 메리트가 없잖아요. 조선이라든가 자동차는 모멘텀이 없어요. 화학도 뭐라 그럴까요? 좀 어중간하죠. 가격 메리트가 확실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멘텀이 확실한 것도 아니고 철강금속은 이미 한번 시대 분출하고 더 이상 크게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게 증권주. 근데 저는 아직까지 증권주에서 본격적으로 추천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좀 더 이따 하려고요. 여기서 정말로 확실하게 지수가 간다 싶으면은 증권주를 뒤늦게 잡아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지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증권주는 나중에 확인 매수를 하든가 말든가 그때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걸 왜 보여드리냐? 증권주가 너무 소외됐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지수가 어떤 이유가 되든 다시 급락한다거나 지수가 내려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또 금방 또 내려갈 겁니다. 왜? 탄력이 약한 게 지금 차트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증권주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은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오르면 금융업종, 증권업종에 대한 부분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일단 주도업종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분별력 있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 매도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는 관망 의견까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관심 종목 한국금융지주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관심 종목도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요, 중앙오션이 올라왔습니다. 네, 두 번째 관심 종목은 중앙오션입니다. 중앙오션 오늘 20% 넘는 큰 탄력을 보였습니다. 2,28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1,000원대 주가에서 2,000원대로 올라선 주가 모습인데, 대표님, 중앙오션, 오늘 탄력 좋네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좀 더 홀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매수를 해달라 설명드렸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잠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데요. 보세요. 이 종목은 제가 안 그래도 계속 보고 있었어요. 네, 2달 전부터 계속 체크했었어요. 체크하다 언제 추천할까 하다가 보면은 사실은 지난번에도 한 요 정도 빠지면 추천하려고 했는데 안 밀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급등 나오고 또 그 다음에도 한 요 정도 봤었어요. 딱 노리고 있었는데 이게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어쨌든 이거는 개별주로서는 탄력이 좀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차트가 좋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는 설명하지 않겠고요. 이 종목 잘 보셨다가 만약에 없는 분들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으면 적당한 가격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앙오션은요, 보유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홀딩 의견을 두셨습니다. 보유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이 가격대는 좀 높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의견까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관심 종목까지 여러분들을 만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도 바로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네,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먼저 업종 볼게요. 코덱스에서 인버스를 짚어주셨네요. 그리고 테마는요. 테마는 거래량 급등주를 단타 매매해보자라는 그런 전략이시네요. 네, 내일이죠. 내일 공략 업종과 테마는 이전과는 조금 특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덱스에서 인버스, 그리고 거래량 급등주 단타 매매에 대한 의견인데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코덱스 인버스, 이 지수와 좀 반대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설명 도와주실까요? 네,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결과를 떠나서 베팅할 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지수가 만약에 계속 간다 하더라도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는 정말 아주 넓게 손절폭을 잡아도 5%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은 속도가 느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손절한다 그래도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수가 어떤 경우든 내려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안전하게 5에서 10% 수익 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고요.
뭐 결과가 무조건 적중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이 정도쯤이면은 들어가도 무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량 급등도 단타 매매라고 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특정한 테마를 노리기보다는 거래량이 급등하는 종목. 그러니까 거래량 3일 이동평균선, 6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해서 거래가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 종목들은 초반에 반드시 플러스 양봉이 나옵니다. 만약에 플러스가 아니래도 양봉은 나와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악재가 터져가지고 막 쏟아지는 종목들도 거래량이 급등하는 경우 있죠. 근데 그거는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음봉이 나오는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급등한다고 해서 무조건 양봉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악재가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막 쏟아지면서 거래량이 또 급등하는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음봉 나온 건 배제하고 양봉 나온 종목 중에서 눌림목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단타 매매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저는 오늘 실전에서도 오늘 그 단타 매매로 들어갔던 거래량 급등 종목을 홀딩 시켰어요. 약간이지만 평가액을 기록한 상태로 이제 홀딩을 시켰는데 왜 그러냐? 지금은 어차피 거래량 급등 종목에 이제 매수가 몰릴 때 그걸 하는 게 가장 탄력도가 좋습니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쪽을 보시는 게 좋겠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이게 바로 코덱스 인버스입니다. 인버스인데요. 현재 오늘 종가가 역사상 최저가예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역사상 최고가잖아요. 그러니까 코덱스 인버스는 반대로 역사상 최저가가 되는 게 맞죠. 그래서 현재 이 정도까지 내려온 상태예요.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정도 가격이면 또 현재 그 지수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봤을 때는 일단은 결과를 떠나서 베팅할 가치는 충분하다.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과정이 합리적으로 매매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역사상 최저가를 갱신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차트 잠깐 더 확대시켜서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저점이 이 라인이었어요. 그랬다가 반등이 좀 이까지 나왔었죠. 그리고 다시 이걸 또다시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쯤이면 일단은 우리가 손절 한 5%만 각오한다면은 대량으로 단기 매매에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장 공략 업종 앞서서 시황 짚어주셨을 때 더욱더 상세한 그런 전략이 필요한 만큼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 부분 내일장 잘 적용해서 좋은 대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 알아봤고요.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은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에 대해서 대표님이 꼼꼼하고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는 코너예요. 오늘도 많은 문자를 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자는요. 5596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현대중공업 매수가 15만 2천 원에 비중 10%인데 상담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어요. 자, 오늘 현대중공업이 첫 번째 종목인데요. 현대중공업 오늘은 14만 9,500원에 마감이 됐네요. 자, 대표님 지금 현대중공업은 거의 매수가 근처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본전 매도 후에 재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손절 5% 매도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거보다는 이제 다른 업종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조선주 반등은 이미 일단락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름에도 제가 계속해서 매도 사인 냈었잖아요. 현대중공업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그러니까 2007년 그리고 2011년에 이렇게 급등해졌어요. 그 당시 50만 원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12년이었죠. 그때 제가 이제 뭐라 그랬었냐면 더 이상은 쳐다보면 안 된다. 그 사인을 낸 게 2012년이었어요. 네, 서울경제TV 출연할 때였습니다. 5년 전에. 그리고 나서 2013년 가을에 또 나름대로 여기까지 반등이 나왔었어요. 나왔을 때 또다시 그때 광고를 했어요. 조선주가 다시 간다. 근데 그때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 여러분 마지막 매도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꼭 던지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더니 이게 어디까지 떨어졌냐. 10만 원을 훌쩍 깨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다시 여기까지 반등 나왔는데 일단 이게 뭐 영원히 가지 않는다 그건 아니지만 당분간에 시세 분출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저점에서 거의 100% 올라왔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모멘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잖아요. 자, 2013년에 가면 그랬어요. 그 다음에 2016년 초에 또 역시 저점 찍고 지금까지 최근에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는 건 이유가 있어요. 왜 올라오는지 제가 설명드리기는 좀 부담스럽고요. 어쨌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서비스 차원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기아차예요. 기아차는 평택초등 매니아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요. 왜 모르는 사람이 없는지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거를요. 그러니까 8만 원 넘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2011년하고 12년에요. 무조건 던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2013년이었죠. 그때 다시 반등 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여러분 3만 원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랬어요. 3만 원을. 시간은 걸려도 3만 원 보게 될 겁니다. 근데 3만 원대에서 반등 한번 나왔다가 다시 또 빠질 거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3만 원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냥 했던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를 오랫동안 지켜보셨던 분들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이걸 보여드리냐? 현대중공업 조선이잖아요. 기아차는 자동차고요. 그러니까 조선하고 자동차는 일정 기간, 그러니까 뭐 한 달에서 두 달 코스 그냥 어느 정도 단기 매매는 언제든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묻어두는 매매는 아니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최근에 반등에 대한 부분 또 분석을 도와드렸고요. 일단 본전 매도 후 재매수 또는 손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5% 가격대를 짚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만나볼게요. 다음 시청자분은요. 8800님이 보내주신 문자예요. 대덕전자를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가는 11,200원에 비중 25%인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대덕전자 오늘장 흐름을 보면요. 1,800원에 마감이 됐네요. 대표님,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12,000원권에서 좀 흘러내렸는데요. 어떤 진단 주실 건가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수가랑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약간 밀린 상태인데, 손절 10%, 수익 10% 그렇게 해서 단기 매매로 대응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 접근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세요. 손절 10%, 수익 10%로 단기 대응 전략까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죠. 자, 다음 시청자분은요. 3941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코오롱인더를 매수가 69,400원의 비중 50% 좀 많이 실으셨죠? 언제 매도해야 좋을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코오롱인더 같은 경우에는요. 좀 변동성이 컸네요. 오늘은 71,9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세요. 네, 역시나 수익권에 계셔서 매도 시점을 여쭤보시네요, 대표님. 네, 본전 또는 플러스 10% 단기 매매해 주시고요. 아주 매수를 잘하셨습니다. 살펴보시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었죠. 21선 아래에서 매수하거나 61선 깨지기 전에 매수하라는데 정확하게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아주 잘하신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매수했다고 무조건 수익 난다.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강조해 드렸었잖아요. 매수하는 타이밍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똑같은 종목을 여기서 매수하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매수와 매도는 서로 엇갈리는 거니까 누군가 매수할 때 누군가는 매도하고 누군가 매도할 때 누군가는 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박스에서 매수한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동그라미 구간에서 매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잘하신 거고요. 어쨌든 기준대로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각종 교육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롱인더 현재 수익 구간에 계신 시청자분이십니다. 현재 목표가에 대해서 10% 수익 구간에서 좀 정리해라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76,300원대인 것으로 좀 계산이 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시죠. 자, 다음 시청자분은요. 2982님이 보내신 문자예요. 명쾌하고 또 시원한 강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나테크인을 45,000원에 비중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하나테크인 오랜만에 올라왔네요. 오늘은요 33,950원 1% 넘게 빠졌네요. 일단 대표님 45,000원대 꽤 지금 가격에 비교해서는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가격대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 당시 뭐 매수가 잘못됐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은 손절 안 하셨죠. 지금 뭐 대략 한 25% 전후 평가 선이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건 중기 보유하세요. 왜 그러냐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뭐 기다리다 보면 올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반등이 계속 나오면 좀 더 홀딩하시고요. 신저가를 이탈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다시 질문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뭐 매수한 이후에 좀 손절을 놓치신 것도 같아요. 하나테크인은 현실적으로 중기 보유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 신저가 이탈 시 다시 한번 저희 쪽으로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그때 맞춤 상담 다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다음 시청자분은요. 0903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STX 중공업을 9,000원에 10%입니다. 방송 보면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STX 중공업도 오늘장 흐름 볼게요. 오늘은 8,330원입니다. 일단 STX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거든요. 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본전 매도 또는 손절 10%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관리 종목은 매매를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차라리 고평가된 종목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량주도 많고, 또 저평가된 종목도 많은데, 왜 관리 종목을 하십니까? 관리 종목 어쨌든, 여러 가지로 아직은 좀 위험한 종목이고, 일단 오죽하면 관리 종목으로 선정을 했겠어요. 그래서, 나의 그 소중한 그 자산을 이런 위험한 종목에 투자하는 거는 반대하니까, 결과를 떠나서 일단은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요, 관리 종목에 대해서 매매 금지. 잘 지형을 하셔서 좀 자산을 소중하게 잘 지켜나가자라는 의견도 말씀을 해주셨고, STX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본전 매도 또는 손절 10%에 대한 의견까지 대응 방법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오늘도 문자 정말 많이 주셨는데요. 4675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하츠 매수가 6,037원에 비중 80%입니다. 너무 떨어지네요. 대응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츠 같은 경우는 건자재 관련된 종목인데 오늘 4,640원까지 떨어졌네요. 정말 너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계속 횡보하면서 흘러내렸던 주가이기도 하고 80%나 비중을 실으셨어요, 대표님. 네,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중기 보유를 권해드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분은 안 던질 겁니다. 저의 오랜 경험상 이분은 제가 홀딩하라 그래도 홀딩하고요. 매도하라 그래도 매도할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저 말고도 여기저기서 다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그 희망을 갖고 홀딩하실 거예요. 왜? 이 종목을 지금까지 안 던졌다 그러면 이건 던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중기 보유하시고요. 신저가가 이탈하면, 그러니까 새롭게 저가 갱신하면 그때 질문을 다시 해달라 설명드리겠는데요.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서 매수하셨어요. 여기서. 근데 지금 6,000원 넘게 매수하셨는데 지금 4,600원대거든요. 그럼 벌써 20%가 훌쩍 넘죠. 여기까지 떨어질 때까지 홀딩했다는 얘기예요. 이분은 현실적으로 못 던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홀딩 하셨다가 만약에 추가로 하락하면은 그때 질문해달라. 그때는 뭐 조금이라도 제가 매도 사인 내던가 아니면 뭐 그냥 홀딩 하던가 그때 그렇게 얘기할 테니까요. 왜냐면 이거는 뭐 추가 사인 내기도 좀 부담스러운 게 비중이 80%잖아요. 그러니까 뭐 현금이 20%가 있는지 다른 종목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대응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종목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주식투자 ABC를 전혀 몰라요. 관리하는 방법을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나중에 제가 뭔가 교육을 하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츠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는 중기 보유에 대한 의견 계속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 그리고 무료 방송 통해서 대표님이 여러 강의도 또 교육에 대한 내용도 짚어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참고를 하셔서 더 나은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다음 시청자분은요. 6414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무료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를 매수가 12만 원에 비중 30%인데 진단 부탁합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카카오를요. 오늘 카카오 15만 9,500원까지 올라갔어요.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신데요. 자, 대응 방법이 또 전례 궁금하네요. 대표님 카카오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버가나 하나 있어도 이제는 매도 대응을 해주세요. 그리고 미보전을 관망해달라. 왜 그러냐면 종목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우량주 같은 경우 지수도 봐야 되거든요. 지수가 지금 탄력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량주를 매수했다가 계속 올라가면은 이게 내가 정말로 종목을 잘 찍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지수 덕이에요. 지수가 만약에 여기서 급락 나왔으면 갔을까요? 안 갔어요. 시황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운이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축하드린다 설명드리겠고요. 일단 이 정도쯤은 욕심내지 말고 일단 정리해달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대표님 말씀대로 시청자분 축하드립니다. 일단 수익 구간에 계시기도 하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는 더 큰 상승보다는 여기서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볼즈에 대해서는 카카오 너무 올라왔다고 추격 매수는 또 자제하시고 절대 관망하셔라 라는 말씀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빠르게 만나볼게요. 다음 시청자분은요. 6667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방송 접한 이후 손실을 조금씩 복구 중에 있습니다. 오리온 평단가 96,000원에 비중 50% 부탁드립니다.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리온 오늘장 흐름 볼까요? 자, 오리온은요 오늘 94,000원에 마감이 됐네요. 일단 94,000원이면요 대표님 평단가지만 그래도 네. 매수가 근처죠. 네. 네네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본전 매도 또는 손절 5%로 일단 단기 매매하시고요. 지금은 중기 매매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중기 매매에 대해서는 좀 자제하셔라라는 그런 타이밍이고요. 본전 매도 또는 손절 마이너스 5%에 대한 의견까지 또 빠르게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또 앞으로도 저희 방송 계속해서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마지막 문자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12님이 보내주신 문자예요. 한국 맥널티를 매수가 21,500원에 비중 50%입니다. 1년 넘게 보유 중인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자, 한국 맥널티 오늘은요 12,9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손실권이 꽤 크시죠. 그리고 1년 넘게 보유 중이시라고 하네요. 대표님 너무 안타까운 분이십니다. 한국 맥널티 어떤 진단 내릴까요? 네, 이분은 이 종목 처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른 기억력은 좀 떨어져도 주식에 대한 기억력은 좀 아주 높은 편인데요. 이게 벌써 질문이 처음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질문하신 거예요. 왜 질문했냐? 내려가니까 불안해서 질문한 거예요. 근데 그때도 질문 내용이 똑같았어요. 매수가까지 올 거냐? 뭐 불가능하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위로 받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시간은 미지수다. 뭐 죽을 때까지 뭐 안 온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시간은 좀 상당히 걸릴 것 같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동그라미가 보이시죠? 예,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가격대가 좀 내려왔죠. 21,500원에 매수했는데 지금 12,950원.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반등 나왔을 때는 질문 안 했어요. 듣다가 이제 또 떨어지니까 또 질문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러신 거죠.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몇 종목씩 났다가도 한 종목 잘못 들어가서 이렇게 고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나마 이제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50% 들어간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보기엔 약간 추가 매수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방법론이 좀 잘못됐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기다리셨다 나중에 본전이 오면 다행이고 안 오면 어쩔 수 없다 생각하시고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이제 위로를 해드릴게요. 다만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면은 만약에 다음에 또 투자해서 수익이 나더라도 그게 지속되기는 어렵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과정에 대한 합리성을 또 강조를 해주시는 대표님인 만큼 한국 맥널티 또 다른 현명한 방법으로 주식 접근하셔라라는 그런 조언의 말씀까지 더해주셨습니다. 일단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저희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대표님이 또 교육과 강의 함께 해주신 그 부분 투자에 잘 접목을 하셔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이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장도 함께 해주신 정우영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는 뭐 정말 짧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번 주 일요일 저녁 9시 대표님이 또 샘플러스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무료 방송 통해서 더욱더 깊고 다양한 이야기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 들어오셔서 9시부터 진행되는 무료 방송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대표님과 그리고 봉투선생 이강림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